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적중 예상 문제 해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나머지 문제하고 지상권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이죠.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네요. 1번 비법인 사단이죠. 자, 법인 사단.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모든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법인 아닌 사단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이 법인 아닌 사단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요. 아무런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관리행위도 처분행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입니다. 자,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출제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특히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지분의 포기는 합의 지분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어서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 이전 등기가 되어야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합의물에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죠. 자, 보존행위입니다. 자, 합의물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공유와 똑같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공유물 분할의 소송입니다. 전원이 참여해야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안 했다면 그 분할 결정은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자, 가반수 지분권자죠.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인데 조금 까다롭다 느껴질 수 있지만 요 1, 2, 3, 4, 5번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장전도 문제입니다.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물론 갱신할 수 있어요. 2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죠. 왜요? 합의는 공유와 달리 합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4번 합의 지분의 또 중요한 특징인데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의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X가 되고요. 5번 자,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설정된 것이므로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따라서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죠. 서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보시면 이게 1번 지문이 너무나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틀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1번이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 3, 4번이 까다로우니까 중간쯤에 또 1번이 맞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답을 선택하게 되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 1번이 답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죠. 17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방해 제거는 전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1번과 2번도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5번 공유물 분할의 손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 공유물 분할하자는 사람이죠.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입니다. 단독행위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분의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므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라야 공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죠. 5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의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안 되는 거죠. 다만 요 공유자 1인 이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만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찾네요.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못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고 이 사람에게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일 이런 거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므림이 X예요.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말소가 안 된 거죠. 물권은 소멸한다. X가 되죠. 자,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지만 반증이 있으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게 되므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유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반증이 있죠. 추정이 깨져야 되므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지하 또는 지산의 공가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에 목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구분지상권의 개념이죠. X입니다. 5번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맞는 질문이고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27의 기출문제네요. 1번. 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데,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멋대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때는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로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합유도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는데 3번 보시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왜 그런 거죠? 합유 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 그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4번, 합유 지분의 포기도 단독행위겠죠? 법률행위겠죠? 따라서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조합차가 해산한 합유는 물론 종료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2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죠. 자,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한 필주 토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자기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토지를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이고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신다는 거죠. 옳은 겁니다. 자, 을과 갑만 등장했죠? 분리된 땅이죠? 이미 분할된 땅이에요. 왜요?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을과 갑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을이 팔아먹고자 할 때 갑의 뭘로부터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은 X고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거, 집당 점유하는 거죠. 따라서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이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이에요.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란 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그러면 을이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일치하지 않았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 자, 병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겁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5번은 X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땅. 별개 땅이죠. 1, 2, 3, 4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 요거에 대한 지문인 것이고요. 답은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요. 이제 지상권으로 넘어갑니다.
지상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만 점검하시면 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어요. 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죄송합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왜 이렇게 또 기침이 나오죠? 누가 제 욕하나요?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상권이 소멸해요? 자,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만약에 치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장유도 나왔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째 돼요. 자, 제가 땅을 샀어요. 근데 전 소유자,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하고 내가 못 받은 돈하고 합산해 보니까 2년치예요.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게 답이었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 4번.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의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 토지의 담보 가치를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걸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의 목적은 말 그대로 담보 가치 하락,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소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최근에 이 담보 지상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됐어요. 자, 이건 우리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예외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은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면 함께 양도됐다는 말이 나오면 중간 읽어볼 필요 없이 결론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고 어떤 형태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오늘 제가 이유까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토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지문은 3번이네요. 3번이다. 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지상권은 뭐냐면 토지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2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을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이 소멸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료 연체를 위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생기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지상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고요. 이것도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가 성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데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틀린 질문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쫓아가는 거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됐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그거를 꼭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질문을 자꾸 내고 있는 거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인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어요. 자,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지료가 결정된 바도 없다면 무상이 원칙이니까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가 돼야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을은 토지에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에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정, 양수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가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조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되고 저당권이 소멸되려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고요. 통지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생기므로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솔직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일단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자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독립된 권리예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건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당연히 뭐예요? 쫓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주차하는 거 사니까 지상권을 이전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마쳤다면 이 건물의 양수인은 뭘 갖게 됩니까? 지상권을 갖게 되니까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직접 갱신을 청구하면 되므로 3번은 X죠.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잖아요.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같아야 된다.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그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저당권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이때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거든요.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경매잖아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따라서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토지 공유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전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토지가 공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만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강제 경매에 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강제 경매니까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원인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한 강제 경매라면 매매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야 되므로 매각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런 얘기죠.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예요. 따라서 매매면 매매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야 되고요. 강제 경매라면 강제 경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좀 예외는 있긴 하지만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는 아닌 거죠. 5번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예요.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지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원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양도, 매매로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양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같았다가 달라야 되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지는데 신축할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죠?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건물이 있으면 되니까 그 후에 그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뭐 동일하든 안 하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3번. 자, 2번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롭게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외가 있어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외울 거. 첫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 양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외워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4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이런 거는 함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동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다면 동의가 있든 없든 나발이든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 공유예요?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1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으면 돼요. 따라서 원시적으로 맨 처음으로부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지상 건물이 미등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다면 무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3번도 X죠. 자, 우리가 환지처분,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죠.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인 거죠. 5번 나대지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예요? 그러면 나대지. 건물이 없었잖아요. 가등기 담보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가 없고요.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결국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하시고 좀 외울 거 외우시고 그러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번입니다. 8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가시죠. 그러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면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 맞춰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병이 자동으로 뭘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다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아요. 왜요? 아직도 을에게 지상권이 있고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죠. 다만 병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28의 기출문제지만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별표 두시고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틀린 거죠. 1번 을은, 그죠?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네요. 2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왜요? 을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이미 취득했고 그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4번 건물 철거해 줄 필요는 없죠.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철거할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은 좀 다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판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을 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을 이게 토지 사용권이 뭐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므로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3번이고 이 문제도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